저희가 묵고 있는 모아벨리 아브 리조트 앤 캠프그라운드를 출발하여 191번 노스도로를 타고 캐뇽랜드 국립공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아벨리 캠프그라운드에서 캐뇽랜드 국립공원까지는 약 28마일, 45km 정도로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저희가 온 것을 반기기라도 하듯 정말 파란 하늘이 우리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은 모니먼트 밸리를 지나가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곳저곳 거대하고 멋진 암석에 둘러싸여 정신을 뺏기고 오다 보니 어느덧 캐뇽랜드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캐뇽랜드 국립공원 입장료는 개인 차량 기준 $30입니다. 하지만 미소부를 여행하면서 연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테니 $30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오전에는 이곳 국립공원의 공포의 도로로 알려져 있는 쉐이퍼 베이슨 로드를 따라 구스넥 오버로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남편만 겁이 없다면 더 많이 들어가서 포타시 폰드 1과 2, 3까지 돌아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쉐이퍼 베이슨 로드를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구스넥 오버로까지 달려봅니다. 이곳은 반드시 SUV 차량으로 운전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용감하게 일반 승용차로 운전하신다면 운 좋게 내려가실 수는 있지만 올라오는 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SUV 차량이라 할지라도 내려가시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래로 보이는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도로를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도로를 달릴 때마다 남편이 걱정하는 건 단 한 가지. 만일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떡하지? 입니다. 위에 있는 차들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아래에서 오는 차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내려가는 차가 미리 보고 올라온 차가 있다면 중간중간 넓은 도로가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차를 보내주고 내려가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기다리시지 않고 그냥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차와 마주하여 오른쪽으로 최대한 달라붙다가 이곳처럼 홈이 파인 곳으로 바퀴가 들어가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가시는 분들은 항상 다른 분들을 먼저 배려하신다면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라 생각되는데 직접 운전을 하시면 운전석이 낮아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저나 제 남편처럼 키가 작은 경우라면 더더욱 앞이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운전하실 때 덜 무섭게 하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운전석을 최대한 높여서 운전하시는 겁니다. 실제 운전 시 앞이 지금의 영상처럼만 보여도 무섭다고 생각되시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키가 커도 상체가 짧으신 분들은 이 꿀팁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여행을 훨씬 더 안전하게 해드릴 겁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오는 데만 12분이 걸렸습니다. 무서워서 천천히 내려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비보정도로의 상태가 너무도 안 좋아서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것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였습니다. 일반 승용차로 오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보이는 도로는 화이트림 로드로 제가 이곳 국립공원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코스였습니다. 화이트림 로드를 한 바퀴 돌게 되면 이곳 국립공원을 아래에서 모두 둘러보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캠프그라운드도 많아서 이곳에서 밤을 보내신다면 그야말로 셀 수도 없는 별들을 보며 인생에서 가장 별을 많이 본 멋진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캠핑장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주 일찍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꽤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봤는데 저희 부부를 위한 자리는 없더군요. 화이트림 로드는 하루에 정해진 숫자의 차량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반드시 펄밋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비지터 센터가 열리기 전에 도착하셔서 열리자마자 받으시면 확실하게 펄밋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화이트림 로드는 남편의 반대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돌아 구스넥 오브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 도로를 계속해서 타고 3-40분 가량을 더 가면 정말 멋있는 포타시 폰드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제가 구글맵에 올라와 있는 포타시 폰드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모습인데요. 사진을 잘 찍어서인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저는 남편의 반대로 못 가봤지만 구스넥 오버로까지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왕이면 한두 시간 더 투자하셔서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이런 멋진 곳까지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저희는 이곳에서 차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암석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연이 주는 벅찬 감동을 느껴봅니다. 가끔씩은 혹시라도 무서운 동물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걱정보다는 자연이 주는 감동과 아름다움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는 모습은 내려갈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의 장엄한 모습입니다. 올라갈 때는 영상과는 달리 운전자는 바닥은 거의 보지 못하고 위쪽만 바라보며 운전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앞이 긴 SUV 차량은 더더욱 앞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 오는 차량을 보니 다음에는 저도 위가 열리는 차량을 렌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본다면 더더욱 멋있는 모습이 펼쳐지겠죠? 오전 일정의 마지막 여정인 쉐이퍼 캐년 오버루크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쉐이퍼 캐년은 정말로 멋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캐년랜드에 가신다면 아래까지 내려가지는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곳에 들리셔서 꼭 한번 멋진 쉐이퍼 캐년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아래만 내려다볼 뿐 막상 내려가거나 올라오는 차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는 이곳이 공포의 도로로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오늘 오전도 너무나도 멋진 대자연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